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됐습니다. 소득 신고와 납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새해 10대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6대 한국군종목사단장에 김성일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일본교회 자립 지원을 위한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혼란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 승인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과 물품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와 함께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신방비와 경조사비 등 종교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목회 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활동비 내역은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는 원천 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 기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준표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500만 원이 넘어야 월 1,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4인 가구는 연소득 2,664만 원부터가 소득세 납부 시작점입니다. 교회의 원천 징수를 택한 경우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매번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해선 반기별 납부 특례가 적용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만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엔 2019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교회는 이보다 두 달 전인 3월 10일까지 사례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교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원활한 납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홈페이지에 종교인 과세 관련 자료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장통합과 대신교단은 각각 목회자를 위한 실무교육과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 전화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한교총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역할 것이라며 특히 연합기관들의 통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판식엔 이영훈, 전계연, 최기학, 전명구 공동대표회장과 회원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해 10대 사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계 TF팀을 지원하고 교회용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단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교계 원로들과 소통하며 한국교회가 직면한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기독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며 한국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올해 한기총과 한기연 등 교계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 관계자는 한기총과의 통합 추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한기연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화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0만 국군장병의 복음화를 이끌어갈 제26대 한국군종목사단장에 김성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성일 신임단장은 군 선교에 입문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섬기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김성일 목사가 국군중앙교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6대 한국군종목사단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성일 신인단장은 1996년 공군 군종목사로 임관한 뒤 제22대 공군 군종목사단장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한국 군종목사단장 취임을 앞두고 처음 군선교에 헌신할 때의 순수하고 빛나던 초심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소유가 아닌 소통, 긍정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종으로 충성스럽게 활용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1년의 임기를 마무리한 이정우 목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 군선교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군종목사 단장으로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서 섬기시고 또 수고하실 텐데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우리 전내의 군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국 군종목사단은 올해 군선교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초신자 양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특히 군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교회에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일본 교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선교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광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카우보이를 연상시키는 미서부 유타주의 모뉴먼트 밸리의 아름다운 계곡과 내몽고 사막의 유일한 오아시스인 월하천 등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회엔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초대 작가이자 심사위원인 배병수 작가의 작품 13점이 전시됐습니다. 배 작가는 비즈니스를 선교도구로 활용하는 뱀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작가가 30여 년간 세계를 돌며 카메라에 담은 작품 중 엄선된 이번 작품들은 그림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아 제목을 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배 작가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강남관광정보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그러나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가상통화 투자와 채굴, 매매 등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충북 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 소방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인명구조 초기 대응 과정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관련 지휘관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에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여러 의혹을 확인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게 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 장관의 발언은 공동 입장이라도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도 장관은 과거 우리가 주최국인 행사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었다며 이는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장관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선수들과도 상의하고 양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복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흩어지고 갈라진 보수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하고 똑똑한 보수를 재건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며 바른정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9일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보수 통합이 없는 바른정당은 사상 누각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간 모두 304명이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신청은 496건으로 이 중 304건은 변경이 허가됐고 186건은 기각, 6건은 각하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신분 도용과 사기 전화 등 재산상 이유가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피해와 생명신체 피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주민번호 유출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후보에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예장 성서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최종 등록했습니다. 교단 추천을 받으며 후보로 거론됐던 엄신영 목사는 증경총회장 출마 불가론을 제기한 한기총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최종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는 신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직장선교연합회가 오는 17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직장선교 모범택시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세계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발대식 이후 모범택시들은 올림픽대로를 거쳐 임진각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우수양서를 출간한 출판사에 수여하는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수상작은 5개 분야에서 총 92권이 선정됐으며 대상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가스펠 서브의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내달 27일 진행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개인코리아가 2018 희망의 멘토링에 참여할 멘티를 모집합니다. 희망의 멘토링은 소외계층 청소년 5명을 멘티와 연결해 정서와 진로, 학업, 관계적 필요를 돕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용인, 대전, 청주, 부산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